Chapter 35,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여기서 Mathematica의 영어를 이해하는 그 컴퓨터 언어가 아니고 일상생활에 사람이 사용하는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interpreter라는 그 아주 막강한 커맨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interpreter 한 다음에 interpreter 통역이란 뜻이에요. translate 하면 번역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하는데 여기 처음 것은 뭘 알고 싶냐요. 예를 들어서 city라는 갖다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ig Apple 합시다. 그러면 Big Apple이라고 하는 city는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을 해줘요. 그게 뉴욕 시티입니다. Big Apple이 이것이 그 뉴욕 시티의 별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City of Light 어디가 City of Light일까요? 한번 볼까요? 그럼 Paris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데 별게 없는 nothing 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런 건 없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색깔을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여기 이런 수를 다 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그 통화의 단위로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 다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달라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문을 모르겠는데 이걸 더하면 저는 에러가 나요. 지금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데 그 여러분이 하실 때는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로케이션 지역이에요. 화이트 하우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여기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걸 알면 이제 그릴 줄 알죠. 이게 geographics 한 다음에 여기에 이걸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여기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그 로케이션 해가지고 이런 주소를 줘도 돼요. 그래도 여기 그 위치가 나옵니다. 또 대학 해가지고 이런 대학들이 어딨나 하고 물어보면 어딨냐가 아니고 누구인가 하면 남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만약 이런 대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참 이게 중요한 게 이오바이 하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유니버시티 아이오와도 있고 여기 다 다른데 한번 봅시다. 어디로 하는가.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걸 반영해서 뽑는다고 하는데요. 역시 같은 데를 뽑았네요. 자, 그럼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만약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bracket 한 다음에 properties 하면 돼요. 그래서 특성이 뭐가 있나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시도록 하고 오늘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약품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것이 이렇게 하나씩 좀 던져주는데 대체 뭐가 가능한가 궁금하죠. 그러면 interpreter 클릭해서 F1을 누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나오는데 여기 detail 누르면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했죠 지금? city 했죠. city면 이게 알파벳 순서로 안 돼 있구나. 보면 어딘가 다 있어요. 로케이션 우리가 그 백악관 어디 있나 찾은 것도 로케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대학이 어디 있나 찾은 건 유니버시티였었는데 여기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화학 공식이 무엇인가, 이게 화학 약품으로서 이것이 무엇인가 등등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복잡해서 좀 복사를 해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이것을 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씩 봐야 돼요. 우선 한 것은 이거예요. interpreter하고 animal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서 스펠링은 모르겠다 해서 치타라고 썼다 합시다. 그러면 알아볼 수 있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치타 해가지고 H를 빠뜨렸다고 합시다. 알아볼까요? 알아봤습니다. 이거예요. H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이걸 여러 개 알고 싶으면은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curly bracket 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iger도 넣고 elephant도 넣고 그렇게 해서 tiger도 넣고 elephant도 넣고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공식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mathematical 이해한 것이 되는데 이것의 이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tiger 하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image 하면은 타이거 이미지가 나와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여러 개를 다 갖다 집어넣고서 이미지 찾으려 하면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 그러면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펑션을 다르게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이걸 갖다가 entity value 하고서
여기에 카마하고 이미지 이제 펑션의 하나의 파라미터가 되는 이렇게. 그럼 역시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리스트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 이걸 떼내고 하나밖에 없는 걸 떼내고 세 개를 다 넣어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 여러 스텝을 갖다 한 군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런 동물들을 갖다가 이름을 줘가지고 이 동물이라는 걸 인식하게 하고 일단 인식이 되고 나면 이것이 이렇게 매스매티컬 이해할 수 있는 폼으로 돼버렸으니까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엔티티 밸류에서 이미지를 찾아라. 그래서 이미지가 나왔다. 그것뿐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케이스라는 굉장히 막강한 이게 있는데 이 문장을 주고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잠깐 볼게요. 카피가 여기. 자, 이 중에 명사를 찾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명사가 나와요. 시간이 걸리지. 나왔습니다. construct가 명사도 될 수 있죠. semantic, linguistic, 언어적인 그 구조, 만들어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형용사 찾아볼까요? adjective 하면 형용사도 나와요. 이렇게. 그다음에 조사인가? adverb.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여기는 linguistically 잠깐 바꿀까요? constructed entity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일부러 이제 넣었어요. 그 adverb가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텍스트 케이스에 여기에 currency amount 하면 돈 얘기가 나온 걸 찾아내라는 것도 돼요. 그러면 이게 돈이라는 걸 알고서 이걸 다 뽑아내요. 이게 나중에 일할 때 얼마나 편할 줄 알겠죠. 그 방대한 서류 쪽에서 돈 얘기한 걸 할 때 이걸 꺼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여기에 and $3 이렇게도 알아볼까 좀 궁금한데 볼까요? 못 알아봅니다. 이 유닛이 딱 붙어 있어야지 알아봐요. 오케이. 다음에 텍스트 케이스 거기에 이유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라 이름이 나온 걸 뽑아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국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가 나왔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궁금합니다. 텍스트 케이스 해가지고 country 하면 된다 그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용을 내가 한번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in Korea there are 4 seasons just like Japan.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country 이름을 다 이제 뽑아내가지고 여기 이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2개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알까요? 압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소문조로 하면은 그래도 안 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을 뽑아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것이 대체 그러면 명사라는 것도 알고 형사도 알고 나라 이름도 아는데 그 외에 또 뭘 아나 궁금하죠? 그러면 이제 알죠? 가가지고 이거를 하이라이트해서 F1을 누르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럼 여기 디테일 보면은 이게 어디 갔어? 나라도 알고 그 돈도 알고 숫자도 볼 수 있고 이것도 볼 수 있고 등등등등. 그다음에 언어가 어느 언어로 만들어진 건지도 알고 등등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필요한 그 정보를 축출해 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한 게 있어요. 이게 문법 구조를 갖다가 하는데 텍스트 스트럭처가 하는데 이 언어를 이렇게 주면은 이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게 주어 뭐뭐뭐 그래가지고 이 문법 배울 때 한 거 있죠. 이렇게 문장이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혹시 이거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문법을 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한 책을 갖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책의 통째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가별로 이 작가는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했고 저 작가는 저런 작가를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했고 등등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내용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그래프로 다 보여주지만 텍스트 스트럭처를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아마 리스트로 보는 방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잠깐 같이 봅시다. 텍스트 스트럭처에서 F1 누르면은 여기 폼을 어느 식으로 나올까 하는데 디테일 볼까요? constituent tree, 그래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constituent string 이걸 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네. Ctrl L 한 다음에 여기 comma 하고서
저걸 해봅시다. 자, 런해요. 그 다음에 또 딴 것은 이게 part of speech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거 영어 문장에 관심 있는 분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그냥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constituent string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장의 구조가 예를 들어서 주어가 어디 있다, 뭐 그 목적어가 어디 있다 그런 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dverb phrase가 몇 개 나왔나 그럼 그걸 셀 수도 있고요. 이걸로 하면은 이건 사람이 보기 위한 것인데 이 Mathematica가 컴퓨터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폼이 훨씬 유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그 string processing 또는 전에 배웠던 케이스 같은 거, 그다음에 pattern match하는 걸 그걸 사용하면은 이런 분석이 아주 가능해집니다. 특히 유명한 작가들 그 카피라이트 타임이 끝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자유자재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에는 사람이 봤을 땐 이해 못했던 하나의 빅데이터로 그 각자의 특징, 특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해낼 수도 있습니다.